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오늘 눈이 내렸죠? 네, 날씨도 무척 추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인지 이 내복을 다시 입거나 뽁뽁이 에어캡을 붙이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커튼만 달아도 1도에서 2도 단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국제가스 가격이 치솟아서 올해만 네. 벌써 3번이나 인상됐다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따뜻한 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네, 날씨가 추워졌을 때 이 훈훈한 소식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가천 문화재단에서 심청 효행상을 뽑았는데요. 대상에 군산에 사는 대학생 한효한 군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의 효행이라 네. 어떤 건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요한 군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지금 10년째 돌보고 있다고 10년 이요? 합니다. 네, 또 요한군은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네. 어머니의 식사와 생활까지 챙긴다고 하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효자 같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을 응원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행을 실천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 삶의 자세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네요. 맞아요. 네, 이 겨울 조금은 춥지만 더 많은 훈훈한 소식으로 따뜻하게 감싸주길 바라면서 자, 전북이 참 좋다 첫 번째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보물 찾으러 남원으로 간 황인혜 리포터 소식인데요. 네. 남원에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남원에 유명한 거 너무 많죠. 그쵸? 뭐 판소리, 그러니까요. 흥부전, 뭐 춘향가부터 해가지고 또 광활로 있고요. 그리고 남원하면 추어탕 빼놓을 수 없죠. 자, 어떤 보물을 어떻게 찾았는지 함께 같이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남원역에 나와 있는데요. 남원이라고 하면 우리 춘향이와 이몽룡 도련님께서 사랑을 나누신 곳이잖아요. 혹시 저도 오늘 도련님 같은 분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저 오늘 여기 뭐하러 온 거예요? 오늘은 남원의 보물을 찾으러 갈 거예요. 보물 도련님보다 더 좋아. 어디로 가야 돼요? 오, 지도? 보물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길 가면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럼 빨리 가야죠. 빨리 갑시다. 빨리 오세요. 빨리. 남원에 도대체 무슨 보물이 있는 걸까요? 흥부 박타던 시절의 보물 같은 게 발견되기라도 한 것일까요? 어쩌면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궁금하니까 일단 얼른 따라가 보시죠. 이곳은 남원시 대강면 평범한 시골 마을인데 지금 마당에서 김장이 한창이군요. 안녕하세요. 김장하시나 봐요. 제가 보물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보물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물이 있는데 네. 보물을 보시려면 네. 김장을 같이 도와주셔야 보실 수 있으세요. 김장을 도와달라고요? 역시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이 쉽지가 않네요. 네. 아니요. 살다 고무장갑 끼고 보물 찾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건져놨어요. 보물을 찾으려면 해야죠. 양말에 물 들었어. 오늘 보물 찾는 거 맞죠? 몇 폭이나 담그시는 거예요? 네, 한 100포기 정도 됩니다. 매년 하기는 하는데 힘은 들여도 저희 가족 식구들이 먹기 때문에 그냥 무공예로 농사 져가지고 하니까 기쁨으로 농사 지어서 먹는 것이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김장이 수고쯤이야 마달리 없죠. 빛깔만 봐도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수육? 이거 환상조합인데요? 와, 맛있겠다. 입안 가득 꽉 차는 이 맛 감탄사 바로 나옵니다. 진짜 이 갓 담근 김치에는 수육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저 싸주신 거예요? 네. 어머님, 저 진짜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이런 것 같이 하는데 내가 보물 있는 데를 가르쳐 드릴게요. 갑시다.
자, 드디어 보물창고로 들어가 봅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지은 민속박물관에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썼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농기구를 비롯해 옛날 TV와 새끼틀, 민속품 천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 여기 박물관에 지으신 네, 분. 네,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평생 민속품을 모아온 진관욱 할아버지. 진짜 처음 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죠. 92살인데 네. 35살부터 모아는 거 몰라요. 추미가 있어갖고 이제 막 어디든 약간 저 전주 가면 전주, 뭐 남원 가면 남원 그런 데 가서 사고 또 불하게 생기면 보면 그냥 사고 그랬어요. 젊은 시절부터 옛날 물건들을 보면 좋고 그래서 하나둘 사서 모으는 것이 취미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오래된 건 어떤 거예요? 저 등잔, 호롱불 등잔 불 끄고 그 전에 저 방에서 불 끄고 전기불 안 들어올 때 등잔 나오고 여기 호롱이 나오고 그냥 불 쏘면 그 전에 저 손에서 전기불 안 들어올 때 저거 쓴 것이라. 정전 났을 때? 네. 아니 정전이 아니라 전기불이 없었어 그 전에. 없었구나. 전기가 없어 등잔불을 밝혔던 그 시절을 요즘 세대들이 어찌할까요? 별을 탈곡하며 가마니를 짜던 그때 그 시절의 모든 물건들이 할아버지 박물관에 빼곡하게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건 뭐예요? 명배. 전에는 일로 다 옷을 입었어. 그게 그럴 때는 이런 옷 입고 살았어. 옷도 손으로 다 지어 입던 그 어려운 시절의 기억이 할머니 머릿속에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밭에서 이런 거 따다가 그냥 씨앗이 사서 네. 타갖고 자사서 아이고 아주 몸소리나 생각하면 아이고. 저놈은 12시 되도록 잠 못 자. 아이고. 열은 잔인하고. 진짜 그럴 때는 이거 아니면 못 살아. 추워서. 우와, 신기한 게 진짜 많아요. 헉, 근데 이건 뭐예요? 바퀴도 달려 있고 이건 이건 뭐죠? 소방차요. 에? 소방차요? 이거 손으로 물 품어갖고 저 손에서 비벼내 외정 때 네. 그리고 물 품어서 붓은 거죠. 책에서만 봤던 일제 강점기 시절 소방차가 할아버지의 민속박물관에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 얼마 들었냐 20만 원 들어요. 그래갖고 수상 한 30년 40년 됐어요. 그리고 20만 원 들어서 전 빼더라는 게 그냥 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용달차 이거 싣고 온데 10,000원만 빼더라는 게 그러라고 해서 용달차 싣고 왔어요. 여기. 이게 뭔지 아시는가요? 이거요? 네네. 이게 뭔데요? 옛날 학창 시절에 네. 그 학생들 머리 길고 그러면 불러서 뒤에서 이렇게 막 밀어버려. 선생님이 꼭 다 밀었는데 가운데로만 쫙 고속도로를 내버렸어요. 이거. 물건마다 그 시절 풍경과 여기에 모인 사연이 담겨 있으니 옛 이야기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촛대. 아버지 모아놓은 골동품이 사장 될까 싶어서 너무 아깝고 그래서 또 아버지 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골동품 이렇게 전시장 하나 치자 해가지고 작년 5월달에 시작해서 쳤습니다. 사람 이녀를 키우느라 애쓰신 할아버지. 취미로 모은 민속품들이 잘 전시될 수 있도록 자식들이 땅도 구입하고 2층으로 건물도 지어 진관욱 민속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경력 30년의 베테랑 민속 전문가 등장하셨습니다. 이것도 3대짜는 이건 소방차 100년 정도 되네. 100년.
이런 물건을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버리지 않고 이 수집을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거.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 이런 거 그 집에 있으면은 뭔 쓰레기라고 하지 좋은 유물이라고 하지를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거이 좀 아쉽죠, 이제. 돈의 가치를 떠나 할아버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자취이며 삶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민속품은 할아버지의 보물이고 이곳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보물 창고죠. 집을 하나 더 전시를 하려도 돈이 없어서 그냥 뭐든지 어디고 할까 모르겠어. 나이는 무엇이어도 그냥 늘 어디 생기면 가서 사오고 싶고 하고 싶어. 고집스럽게 우리 생활 물건들을 수집해온 진관욱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는 민속박물관이 인생의 행복이고 소통하는 즐거움입니다. 92살의 할아버지가 전하는 옛것의 소중함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해서요. 진짜 보는 것만 해도 시간 여행 떠난 것 같이 재밌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19살, 할머니께서 18살에 두 분이 중매로 만나셨다고 해요. 73년간 해로하시면서 지금까지 사남 2녀를 키우셨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할머니가 배를 짜시면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신 말씀에 참 고생이 많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영상에서도 봤지만 둘째 아드님께 언제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러웠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가 존경스러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기한 물건들과 이렇게 옛날 물건들 보는 거 정말 좋았지만 네.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하는 것에서 행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퇴근길 소울푸드 차례인 것 같은데 자,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네, 시골 뒷산에서 가지고 놀던 나무가 너무 좋아서 가구 만드는 일을 하시는 권원동 소목장이십니다. 이 나무를 사랑하는 분의 일상도 물론 궁금하고 네. 또 오늘은 어떤 퇴근길 소울푸드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가시죠. 전통 가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가구를 제작하고 있는 전통 가구 디자이너 권원덕입니다. 일단 전통 가구 제작하는 기법들을 가지고 현대적인 생활에 맞는 가구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게 제 일이거든요. 전통적인 가구의 형태, 전통에 쓰였던 소재들을 가지고 현 생활에 맞는 가구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산, 나무, 자연에 대한 그 기억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게 저한테는 나무였고 나무 만질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작업은 여기 이제 이 전통 가구의 형태로 살대를 만드는 건데 진로를 이쪽을 정하고 근처에 있는 공방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공방 사장님이 은사님 제자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은사님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은사님을 뵙게 됐고 전통 가구를 만드는 기법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갈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사님을 소개받게 됐고 작업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나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면 그만큼 느껴지는 게 다르기도 하고 그게 분명히 가구를 만들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구를 만들었을 때 그런 성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구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하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은사님이랑 있을 때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아 그냥 저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무를 다루다 보니 가끔 생각납니다. 아 이때 이런 것 때문에 은사님이 그렇게까지 뭔가 과정을 복잡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트 퍼니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를 만드신 이제 최병훈 교수님을 찾아가게 됐던 게 계기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현대를 같이 하고 있는 전통 가구에서 보여지는 그 한국의 전통 가구스러움과 그 아트 퍼니처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도 한국적인 어떤 느낌들을 살리는 그런 가구들이 결과적으로는 아 비슷한 점이 많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전통 가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작업이 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아니야,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 저긴. 이 전통 방식에 대한 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오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방법과 또 현대적인 방법도 같이 융화해서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좀 더 보람차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걸로 가공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같거든요. 이 기계가 9시 반이나 이제 10시쯤에 마치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좀 뿌듯한 내가 뭐 안 하던 걸 이제 배웠는데 배우기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복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저한텐. 나무라는 물성을 좀 더 깊게 알아가지고 그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양이라는 동네 자체가 두부도 유명하고 순두부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할 겸 일단 맛있으니까. 두부라는 음식 자체가 그 두부 하나만으로도 뭔가 오롯이 하나의 음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가구를 만드는 재료가 나무인 것처럼 다른 음식을 만들었을 때 재료가 되는 두부가 마음에 들고 약간 나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부라는 음식이 마음에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식들, 반찬들하고 저는 다 섞어 먹어요. 순두부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이유가 두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순두부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도 또 순두부야. 어쨌든 두부는 주연인데 뭐 콩나물, 깍두기, 뭐 묵은지 다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가구를 하다 보면 약간 슬럼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가족들하고 여기를 한번 와서 가구를 만드는 재료가 남은데 내가 그 원재료를 좀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민이 좀 해결되는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 앞으로의 계획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작업에 대한 계획들이고요. 지금처럼 가구 만드는 일로 새로운 작업으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는 작업.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병을 최초로 발견하다. 알츠온, 진단을 돕는 기술을 발견하다. 당신의 혈액으로부터 알츠온. 오늘의 상품권이 10% 할인인데. 내가 몰랐어? 난 앱도 깔았는데? 할머니가? 여기 줘봐. 봐, 쉽지? 나의 온도, 우리의 온도, 마침내 하나가 되다. 프리미엄 올 라이프스타일 크리스피 바바. 네, 여러분은 지금 전북이 참 좋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두 분 춤추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춤하면 저죠. 오, 이거- 따라다. 아니, 관절 부서지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무슨 춤이에요, 이런 거는? 박남정 춤이죠. 아. 옆에서 이렇게 잘해버리면 저 어떻게 하죠? 인천 씨도 한 춤 저는 추잖아요. 아는 거 이거 딴딴딴딴딴딴. 아,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 저 이거 한 초등학교 때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자, 네. 이 두 분 다 춤에 대한 열정 뭐 인정하는데 이분에게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시길래 우리가 한 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아주 천부적인 춤꾼 같으신데요. 열정으로 이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인데요. 함께 사는 세상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 조금은 특별한 춤을 추는 이가 있습니다. 춤을 추고 연습할 때는 이 송호탕만 존재를 한다는 생각으로 휠체어 두 바퀴로 춤을 추며 세계 무대에 서겠다는 꿈을 간직한 호천 씨의 무대를 만나봅니다. 호천 씨를 만나러 온 곳은 전주의 중증 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 이곳이 호천 씨의 일터인데요. 김제에서 출퇴근을 하는 호천 씨가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센터에서 자립생활 사업에 자립생활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제 업무는 행정 업무, 회계나 이런 업무고요. 달다가 틀리니까 내부 기한을 복사해서 써서 해야 돼. 이거 2개 빼가지고 내부 기한만 복사해서. 이곳은 지역 내 중증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곳인데요. 호천 씨 또한 선천적인 뇌 병변으로 장애가 있지만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13년을 여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 전에는 솔직히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약 2년, 3년간 활동가로 활동을 하다가 저희 대표님께서 직원이 되어보지 않을래? 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회계부터 크고 작은 업무까지 근속 최고참답게 사무실 이곳저곳 누비는데요. 오늘 이거 뭐예요? 오늘 소세지 옛날 소세지 볶음하고요. 아, 왜 이렇게 이쁘게 든데? 닮아서 이뻐요. 아, 그런가 보다. 소개 드세요. 네. 일도 잘하시고요. 직원들한테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우리 센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을 바치는 분이세요. 되게 우리 센터 전반적인 센터의 큰 일들을 안 잘린 일들을 되게 도맡아서 다 하세요.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인분들이 지금은 되게 발달장애인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진짜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많은 감동을 얻고 그 보람을 느껴요, 많이. 네. 평소 지역 내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활동해온 호천 씨. 그 역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든지 혼자 하는데요. 운전도 그중 하나입니다. 움직임이 뜻대로 되지 않는 다리를 고정한 후 운전대를 잡는데요. 특수 제작된 이 보조 장치가 엑셀과 브레이크입니다. 이동에 대한 문제가 제약이 있어요, 많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시간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활동 그 범위를 많이 넓혀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전주역. 중요한 사람이라도 오기로 한 걸까요? 차에서 내려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나와서 좀 지금 서 있어. 저기. 이때 누군가가 호천 씨를 향해 다가오는데요. 연습 좀 하셨어요? 아니, 음악 듣고. 음악 듣고? 듣고 연습은 혼자 조금. 조금 했어요? 아예 잘했어.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잘하셨어요. 호천 씨가 의문의 여성과 도착한 곳. 이곳에서 화려한 휠체어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지금부터 호천 씨의 이중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실 호천 씨는 장애인 댄스 스포츠 선수입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며 활동적이던 호천 씨에게 댄스 스포츠는 운명처럼 다가왔죠. 저희 원장님께서 장애인 댄스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말을 하시면서 호기심 반, 그다음에 운동도 할 겸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호천 씨가 댄스 스포츠와 만난 건 16년 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댄스 스포츠 선수로 지난해까지는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각종 대회의 상을 휩쓸었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직장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좀 소홀히 했는데 송호천 선수는 끈기가 있었어요. 휠체어 댄스 스포츠는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커플을 이뤄 선보이는데요. 파트너 하윤 씨와는 벌써 5년째 호흡을 맞춘 사이입니다. 몸놀림만 봐도 서로의 연습량을 알 정도죠. 삼촌, 열심히 하셔야죠. 알았어, 미안해. 정말 연습만큼 안 나오잖아요. 미안해. 알겠습니다. 휠체어에 대한 인식이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등한 입장이 아닌. 그런데 이제 대만 대회를 뛰었을 때 세계적인 선수들이 휠체어로도 멋진 안무와 멋진 배경과 멋진 춤을 보여줄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제가 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삼촌과도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고 동등한 관계로 같이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신체 조건 때문에 하윤 씨 역시 장애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만나며 오해는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하윤 씨의 구두와 휠체어의 두 바퀴가 하모니를 이루며 두 사람 모두에게 다른 세상을 선물했죠.
댄스스포츠 하기 전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를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특기나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댄스스포츠를 경험하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에 대한 장점을 보여드리고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다음 날 전북 고창에 온 호천 씨와 파트너 하윤 씨. 운전을 하고 고창까지 달려온 호천 씨를 위해 파트너 하윤 씨가 휠체어를 챙겨줍니다. 대부분의 일을 혼자 해결하는 호천 씨지만 가끔은 이렇게 주변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고창엔 무슨 일일까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매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리는 장애인 행사에 초대된 건데요. 세 개 하면 몇 분 정도? 한 8분 정도. 하지마비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인식 개선이 될 것이고 좀 자존감 회복되는데 좀 되게 많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리허설을 마치고 드디어 본 공연 막이 올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디고 느리지만 동료를 믿으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무대. 호천 씨도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죠? 관객분들에게 잘하는 모습 또는 즐기는 모습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무대에 올라갑니다. 호천님과 비장애인 정하윤님의 두 사람 호흡으로 준비한 무대입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무대에 오를 기회가 줄었던 호천 씨. 오랜만에 많은 관객 앞에 서는 만큼 부담도 있지만요. 모처럼 기분 좋은 설렘을 느낍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이런 사회적인 편견, 장애에 대한 편견, 그 체험들이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비장애인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같이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경험을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편견이 사라진 것 같고 장애 인식 개선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빛나는 호천 씨입니다. 무사히 공연을 마친 호천 씨와 하윤 씨. 홀가분한 표정을 보니 오늘 무대도 대성공인 것 같죠? 너무 즐거운 날이었어요.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즐겁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댄스 스포츠를 선보이는 그 순간 호천 씨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댄스 스포츠를 할 때만큼은 온전히 나의 생각을 모두 올인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평범한 사회복지사였던 호천 씨에게 찾아온 댄스 스포츠. 덕분에 편견을 딛고 도전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호천 씨가 오르지 못할 무대란 없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지 않나요? 네.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려면 정말 몇 배는 더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파워도 있으시고 체력도 네. 좋으시고 야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신 거 아닌가 싶네요. 송호천 씨의 모습을 보니까요. 춤도 열심히 추시고 게다가 일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갖고 있던 편견이 조금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춤을 출 수 있던 무대들도 많이 사라져서 춤을 추던 동료들도 많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춤을 추는 분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오셔서 아름다운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는 내 한계를 정할 수 없다라고 너무 잘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네. 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네, 이제는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시간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흥미롭고 재밌는 새로운 시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뭐 흥미롭고 재밌는 시도라 어떤 걸까요? 궁금한데? 농업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21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사업을 추진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그런데 창의예술교육랩이란 무엇일까요? 창의예술교육랩 사업은 이 문화예술 교육의 R&D, 즉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발전의 핵심 역량은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고유 문화 자원들과 여러 가지 영역의 학문들이 융복합된 그런 연구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부안군 문화재단으로 가볼까요? 귀여운 6세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노래와 춤, 이야기 등의 문화예술을 통해 식물을 재배했다고 하네요. 이번 프로젝트는 메타버스랑 농업이랑 문화예술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 나 좀 숨겨줘. 나 농부인데. 누가 지금 봤어? 못 봤어? 그럼 너희들이 나 도와줄 수 있어? 네.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뒤 서명까지 완료. 본격적으로 어린이 농부가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자연동, 사랑동, 소리동이 있어요. 자연동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그냥 청룡농부가 기르는 동이고, 사랑동은 쓰담쓰담 해주고 사랑해라고 말해주고 이렇게 많은 교감을 주는 동이 사랑동입니다. 그리고 소리동은 노래를 녹음을 해놓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낮 동안에는 계속 노래를 들려주는 동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동에서 자란 무와 비트가 더 잘 자랐는지를 나중에 10주 후에는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주시에서 진행된 창의예술교육 랩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관내 어르신 10여 명이 교육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원예와 접목한 문화예술 교육이 치유와 치료의 효과적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이 장치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들을 긍정적으로 낼 수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원예치료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좀 증명해내는 작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육식물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다육식물을 이용해 나만의 테라리움을 만드는데요. 테라리움은 밀폐된 유리그릇이나 유리병 안에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뜻하죠. 심리치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전 사후 저희가 이제 맥파나 뇌파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치를 통해서 이 교육을 받기 전과 그다음 받고 난 후에 어떠한 효과들이 좀 검증되는지까지가 이 프로젝트의 성과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는데요. 치유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겠죠. 우선은 저희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안에는 철사공예나 슈링클스나 좀 다양한 기법들, 보테니컬 아트나 이러한 형태의 예술적인 가미를 통해서 그 테라리움의 희노애락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희로애락이 담긴 공예 작품을 만들며 나 자신을 좀 더 알아갑니다. 이어서 완주군으로 가봅니다. 복합문화지구 누에에서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과 농업이라는 주제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과 함께했죠. 메타팜 플레이어 시즌2는 저희가 교육과 비교육 간의 융합, 다시 말해 완주군의 농업 문화와 문화예술 교육을 융합시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새롭게 시도해보는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는다? 일단 청소년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요. 네, 1차적으로는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통용되는 레알팜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과정을 통해 미래 농촌의 모습에 대해 고민해보기도 합니다. 메타팜을 통해 농업에 어느 정도 흥미가 생겼다면 이제는 진짜 농부가 되어볼 차례. 아이들에게 농업을 알려주면서 농업이 이제 더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그런 전통적인 농업을 벗어나서 미래 농업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참가자들이 밭으로 향하는데요. 조심조심 채소 모종을 심고 감자도 심고요. 감자 하나를 심어서 물까지 흠뻑 주고 나니 진짜 농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차로 마시면 커피와 비슷한 커피 대용으로 제격되는 땡땡땡 차. 네 글자야. 진짜 농부라면 우리 지역 농산물쯤은 알아야겠죠? 퀴즈를 풀며 우리 농산물에 대한 상식도 얻고 상식을 쌓은 만큼 보상도 확실하게 챙깁니다. 얼마 벌었어요? 이거에 16,000원이요. 근데 획득한 상품권으로는 양손 무겁게 쇼핑까지 하니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나요? 멜론 1개, 그리고 쌀. 벽에 낙서를 하는 부안군 어린이 농부들 뭘 하는 걸까요? 오늘은 돔 비닐하우스랑 벽에다가 애들 그림을 그려서 그린이들이 밤새 외롭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교육이네요. 식물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표정이 제법 진지합니다. 치유가 목표인 전주문화재단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두꺼워진 손마디로 열심히 작품을 만드는 이분. 뭘 만들고 계실까요? 클로버 아, 클로버. 네이클로버. 뚝딱뚝딱 쉬워 보이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머리도 써야 하고, 손도 움직여, 손가락 힘도 써야지, 연구도 해야지. 힘들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하네요. 다시 완주군으로 가볼까요? 참가자들이 심은 채소 모종이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랐습니다. 작은 걸 키웠는데 이렇게 크게 자라나서 신기했어요. 난생 처음 내 손으로 직접 키운 채소. 신기할 만하죠.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체험을 진행을 했고요. 또 현실에서 정말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농업 문화와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농업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이 키운 상추를 넣어 만든 비빔국수도 완성됐습니다. 참가자들의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이네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아, 진짜로? 미래 세대가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지니 굉장히 뿌듯하다. 몰랐던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실제로 체험까지 하면서 재밌어 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직접 농사지은 감자와 고구마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어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쉬워요. 뭐 하고 싶었는데. 맨날 하고 싶었어요. 아쉬워요. 아쉬워?
다음에도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또 하고 싶어요? 애들하고 많이 이제 이름도 외우고 친해질만 한데 이제 막 끝나려니까 너무 아쉽고 또 한 번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하고 싶네요. 예, 무엇보다 그 전라북도 창의예술교육랩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결합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연구 모임 지원이라든지 또는 창의예술교육랩의 프로그램을 보다 더 고도화하고 매뉴얼화해서 14개 시군 그리고 전라북도를 벗어난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확산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2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 전북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바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농업을 이야기와 접목하고 또 치유와 공예를 함께하고 가상현실에서 농부도 되고 모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진짜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상상력과 창의력의 콜라보레이션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다양한 예술 활동과 농업의 만남, 그 접목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한번 가상 농부 한번 해봅시다. 너무 좋죠. 이런 기회가 많아지면 어린이들도 우리 농산물과 친해지고 네. 어르신들도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어디로 떠나면 좋을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부안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자, 부안군의 겨울철 특산품인 이 설숭어 아시나요? 설숭어요? 네. 설숭어가 뭔가요? 설숭어가요. 네. 이 눈설자를 써서 겨울에 잡히는 숭어, 설숭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설숭어는 서해안 앞바다에서 잘 잡힌다고 하는데요. 이 육질도 탄탄하고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미식가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 설숭어를 먹을 수 있는 축제라고 하면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설숭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밤이라고 합니다. 밤에 화려한 조명으로 숭어떼는 물론이고 고래, 바다거북 등이 표현되는 이 장면이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네, 행사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부안 상설시장 레드거리 일대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설숭어 맛보고 겨울바다도 즐기러 한번 떠나보시죠. 네, 부안에서 설숭어로 맛을 자랑했다면 이젠 완주입니다. 네, 완주가 이번 겨울에 온통 곶감이라고 해요. 자, 맞습니다. 네, 이번 주 곶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완주에서 곶감 축제가 개최되죠. 네, 완주 곶감 중에는 검붉은 색을 띠는 흑곶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흑곶감뿐만 아니라 또 임금님께 진상했던 고종씨도 있는데 당도도 굉장히 높고요. 씨도 없다고 해요. 네, 이 곶감 축제가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다 3년 만에 열린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맛있는 곶감도 실컷 먹고 우리 농산물로 농가 수익도 올려주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주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9회 곶감 축제에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